박사입니다. 계속해서 10강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95번 토양을 형성하는 암석입니다. 72회 3교시에서 풍화 생성 토양 중 화성암을 종류별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암석의 구분을 보면 암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성암, 수성암, 퇴적암, 변성암입니다. 화성암은 마그마, 암장이 다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굳어진 것으로서 화강암, 현무암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또한 수성암은 기존의 암석으로부터 풍화 생성물이 유수 또는 바람에 의하여 운반 퇴적되어 자중 또는 화학작용으로 고결한 것으로서 지층을 만들기 때문에 성층암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변성암으로, 변성암은 기존의 화성암, 수성암이 지각운동에 의한 압력을 받고 동시에 발생하는 열과 암석 중에 수분에 의하여 변질되어 압력의 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즉, 화강암이 열과 압력에 의하여 편마암으로 변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암의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암 중 땅속 깊은 곳에서 생성되는 것은 입상 조직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의 성분은 규산, 산화알루미늄, 그 밖에 산화금속류로 되어 있고 그중 규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65% 이상인 것을 산성암, 55에서 65%인 것을 중성암, 55% 이하의 염기성암이라고 합니다. 그 빛깔은 산성일수록 백색을 나타내고 염기성일수록 암록색을 띠게 됩니다. 먼저 화강암은 주로 흑음물을 가지고 있으며 입상 조직을 나타냅니다. 심성암인 화강암은 그 입자가 굵을수록 또 장석의 함량이 많을수록 풍화도 빠르고 풍화의 심도도 더 깊습니다. 그 성분은 석영, 장석, 운무, 각섬석, 휘석 등이고 양류의 함량은 비교적 적으며 온대지방에서는 칼슘이 적어 산성의 모재를 형성합니다. 석영반암은 반심성암이고 반심성암에 속하는 암석은 석기라고 하는 미세한 결정이나 또는 초자질 중에 반정이라고 말하는 큰 결정이 점재해 있습니다. 화강암과 같은 성분을 가진 것이 땅속 얕은 곳에서 고결되면 이와 같은 암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표에 분출하여 고결된 것을 석영조면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출암에 속합니다. 석영조면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토양은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토양만큼 비옥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현무암은 염기성 분출암으로써 흑색을 나타내고 풍화가 잘 되지 않으며 풍화토는 산화철이 많은 젓갈색의 중저만 식토로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백두 산지 일부의 토양은 현무암을 모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섭록암은 화강암과 비슷하지만 흑백의 조립으로 된 결정질로서 좀 흑색을 띱니다. 주로 서장석과 각섬석으로 되어 있는 중성암이며 풍화되기 쉽습니다. 다음 발리암은 주성분이 사장석과 휘석이고 반심성암입니다. 풍화되면 산화철을 많이 함유하는 식토로 됩니다. 안산암은 조면암과 같이 주성분은 사장석이고 그 밖에 휘석, 각섬석, 흑음모 등이 있으며 때로는 소량의 감남석과 석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화되어 갈색인 식질토양이 되고 보수력은 높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신고 조리막 원론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96번 토양 미생물 중 균균의 종류 및 역할입니다. 75회 2교시에서 균균의 역할, 종류와 형성되는 수종, 그리고 임업적 이용 방안에 대한 설명, 87회 3교시에서 외생균균의 일반적 특성과 균균의 이점, 그리고 물포장에서 외상균균의 접종 방법에 대한 시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균균이란 식물의 어린 뿌리가 토양 중에 있는 사상균과 공생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균은
기주식물에게 무기염을 대신 흡수하여 전달해주고 기주식물은 곰팡이에게 탄수화물을 전해주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균근은 고등 육상식물의 약 97%에서 발생될 만큼 흔하게 존재하며 산림생태와 같이 무기 영양소의 함량이 낮은 토양에서는 균균의 도움으로 수목이 생육해 갈 수 있습니다. 북극의 툰드라 지역이나 고산지대와 같이 생육 환경이 나쁜 곳에서는 특히 균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균균이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곰팡이와 뿌리란 단어를 합친 겁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곰팡이에 주고 곰팡이는 토양에서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흡수해 뿌리에게 전달하는 공생관계를 이룹니다. 형태에 따라 외생균과 내생균으로 나눠집니다. 외생균과 내생균의 모식도에서 보면 외생균은 균사가 피막을 통과하지만 표피세포 안까지는 침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내생균은 표피세포 안까지 침투를 하는 걸로 수지상체와 낭상체를 만들어 표피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균균의 종류에 살펴보면 균균은 그 균사가 식물의 뿌리에 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생, 내생, 그리고 내외생균군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외생균군은 주로 목분식물에서 발견되는 형태로서 곰팡이의 균사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주세포의 밖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외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균사는 표피세포 사이의 공간에 침입하여 균사망, 하티그망을 형성하고 뿌리 표면을 두껍게 쏴서 균투를 형성시킵니다. 피층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염된 뿌리에는 뿌리털이 발생하지 않고 대신 균사가 뿌리 표면으로부터 토양 속으로 뻗어 뿌리털의 역할을 대신하여 더 효율적으로 무기염을 흡수합니다. 외생균은 거의 20개만 한정되어 있으며 대개가 담자균이지만 자연균류 중에서도 균근을 형성한 것이 있습니다. 기주식물의 범위는 거의 목분식물로 국한되어 있고 온대지방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 낙엽송, 솔송나무류, 자작나무과 자작오리류, 그리고 참나무과 참, 밤, 너드밤나무, 버드나무과 버드 포플러류의 수목에서 흔히 발견되며 그 밖에 피나무류에서도 발견됩니다. 특히 소나무과의 수목은 필수적으로 외생균군을 형성하여 천연 상태에서 균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생균군을 형성하는 곰팡이는 주로 담자균과 잔황균과 같은 버섯류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균군 곰팡이는 송이버섯이라고 생각되는데 송이버섯은 한국에서는 적송림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잇목의 당근에 기생하고 있는 외생균군의 모식도입니다. 균투가 뿌리 주변에 균투로 덮고 있고 균사망을 하르티망을 형성합니다. 뿌리의 내피까지는 이쪽으로는 침투를 하지 않고 뿌리의 피층에 분포합니다. 다음은 내생균은 곰팡이의 균사가 기주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말로써 균사가 뿌리의 피층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자랍니다. 그러나 균사의 생장은 피층 세포에 국한되고 외생균이나 내생균 공이 뿌리 한복판의 통도 조직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병균과 구별됩니다. 외생균과 같은 균투를 형성하지 않으며 뿌리털이 정상적으로 발달합니다. 기주식물의 범위는 육상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식물로 그 범위는 외생균보다 훨씬 넓습니다. 백화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등입니다. 그림은 가는 뿌리의 종단면상의 내생균의 형태입니다. 균사와 후막포자, 그다음에 표피 조직이 있고 피층이 있고 내피가 있습니다. 균사가 피층과
내피까지 침투, 세포내로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외생균으로 뇌외생균은 외생균의 변칙적인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외생균 곰팡이의 균사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자라는 형태를 뜻하며 소나무 위의 어린 면목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뇌외생균은 균근 안에 균사망을 형성하고 동시에 균사가 뿌리의 내부 조직계까지 침입한 것으로서 외생균과 내생균의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균을 형성하는 것에는 피, 너도밤, 전나무 등 소수의 것에 대하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균의 역할을 보면 균균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염의 흡수 촉진입니다. 균균의 형성률 혹은 감염률은 뿌리의 비옥도가 높을수록 낮으며 특히 토양 중에 있는 인산의 함량에 반비례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균균이 인산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인산의 함량이 낮을수록 기주식물이 근근균과 공생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산림토양 내 무기염의 흡수와 관련된 균균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암모늄 대질소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건조한 토양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근균의 균사는 뿌리를 둘러싸고 있거나 토양 중에 뻗어 토양의 건조, 낮거나 높은 토양 독극물, 극단적인 토양 온도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고 뿌리 표면을 먼저 점령하여 항생제를 생산함으로써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시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수목생리학 247페이지와 신고 조리막 원론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97번 토양 미생물 중 질소 고정식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5의 사교시에서 질소 고정식물과 균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내 질소 고정식물로 보면 산림내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식물은 콩과식물과 비콩과식물로 나누는데 먼저 콩과식물은 지구상에 500속 15,000종의 가량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목본 콩과식물은 주로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분포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목본 콩과식물에는 16속 41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쌀이류와 칡의 질소 고정이 산림에서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비콩과식물 중에 플랑키아에 의해 질소를 고정하는 식물은 세계적으로 8과 24속에 속하는 약 140종 이상이 있는데 대부분이 목본식물입니다. 그 중에서 척박한 열대지방에 자라는 카수리나는 산림토양의 개량에 큰 목을 하는 목본식물이며 온대지방에서는 오리나무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밖에 보리수 나무류가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속이 담자리 꽃나무가 질소를 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과에 딸기 속에 소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루비스 엘리프티쿠스에서만 혹이 발견되고 나머지 종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과식물과 근류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콩과식물의 뿌리에서 잎상의 것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것이 근류이고 그 안에 일종의 세균이 살고 있으며 기주식물에 이익을 줍니다. 이 세균은 콩과식물로부터 영양원을 얻고 스스로 공기 중에서 질소를 얻어 콩과식물에게 주며 공생 생활을 하고 있는 공생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근류균은 처음부터 콩과식물의 뿌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자가 발화하게 되면 어린 뿌리에 침입합니다. 근류가 붕괴되면 근류균은 토양 내에 흩어집니다. 표피세포로 들어간 근류균은 세포 안을 지나 피층부에 도달합니다. 피층세포 안에서 증식을 시작하고 동시에 침입을 받는 세포와 주변에 있는 세포가 분열하여
근류를 만드는데 균으로 차 있는 세포는 배수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유효 근류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것은 무효 근류라 합니다. 대체로 무효 근류는 모양이 작고 측근에 많이 산재하며 유효 근류는 모양이 크고 수는 적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식물의 조직 내에 기생하는 미생물로서 아카시아 등 콩과식물과 공생하여 근류를 만드는 것에는 리조비움에 속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콩과식물은 근류근을 가져서 임지의 질소 함량을 증가시키고 증가시키므로 비료목이라고도 부릅니다. 비콩과식물과 근류근을 보면 오리, 소기나무, 보리통나무, 소철 등의 20개의 뿌리에서 근류의 형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리나무형의 근류는 모두 단연생으로서 뿌리 그 자체의 구성 조직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콩과 근류와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차상분기가 밀집되어 산호상에 덩어리 모양을 형성하고 내생균은 근류 안에 비유한 피층부에 유세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공생질소 고정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 고정 미생물의 산림 내 질소 고정 미생물의 분류를 보면 먼저 구분으로 자유생활과 공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유생활을 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아조로박터와 클로스트리움이 있고 아조로박터는 호기성의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스디움은 협기성의 생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생을 하는 사이노박테리아는 외생공생을 하며 리조비움은 내생공생, 프랑키아는 내생공생을 하며 오리나무, 보리수, 담자기, 꽃나무, 소기나무 속이 기주식물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 원론 152쪽과 수목생리학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균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균균의 여러 가지 혜택과 역할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염의 흡수 촉진입니다. 균균의 형성률 또는 감염률은 토양의 비옥도가 높을수록 낮으며 특히 토양 중에 있는 인산의 함량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이 균균이 인산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인산의 함량이 낮을수록 기저식물이 근근균과 공생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산 이외에도 질소, 황, 구리의 흡수 촉진이 증명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대부분의 무기염의 흡수를 촉진한다고 생각됩니다. 근근균의 균산은 뿌리를 둘러싸고 있거나 토양 중에 뻗어 토양의 건조, 낮거나 높은 pH, 토양 독극물, 극단적인 토양에서의 토양의 온도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고 뿌리 표면을 먼저 점령하여 항생제를 생산함으로써 병균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시켜줍니다. 따라서 균균은 일반적으로 식물의 생육이 불리한 한계 토양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근균으로 인공접종한 묘목의 생장이 촉진된 애는 무수히 많으며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에 미국의 라디에타 소나무가 처음 도입됐을 때 실패의 원인은 적절한 근근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림토양 내 무기염의 흡수와 관련된 근균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모늄태 질소의 흡수입니다. 산림토양은 경작토양과 비교하여 산성화가 더 심하게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의 광물질화 과정에서 질소나 박테리아의 활동이 억제되어 아모늄태 질소가 주종을 이루고 질산태 질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늄태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산림 내 외생균균과 VAM 근근균 등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목이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균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건조한 토양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의 뿌리는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0.7 메가파스칼보다 낮으면 자랄 수 없는데, 근균이 형성되면 균사의 직경이 수목뿌리 직경의 100분의 1가량밖에 안 되어 수분 흡수율이 증가하며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메가파스칼로 낮아질 때까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수목생리학 2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98번 산림생태계의 천이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72의 1교시에서 산림천이에서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뜻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어떤 천이가 더 빨리 진행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1차 천이 및 2차 천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곳에 성구식물이 들어와 점차 비교적 안정된 식물 사이로 변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1차 천이라고 합니다. 극상기에 오는 식물 군집을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극상군락 또는 극상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임업에 있어서 임학적으로 고유의 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화재, 폭풍, 병충해, 벌채 등으로 말미암아 식물 군집의 형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식물의 개체에 의하여 도중기부터 종국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것을 2차천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천이는 임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천이 및 2차천이는 각각 1차 식생열 및 2차 식생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차천이는 자발적 천이지만 2차천이는 외력에 강요한 것이므로 타발적 천이라고 하며 1차 천이보다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2차 천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의 식물군락이 화재, 홍수, 벼랑의 붕괴, 폭풍, 인간의 활동 등으로 대부분 파괴된 후에 발생한 천입니다. 잔존하는 근주나 토양 속의 종자 등으로부터 식물이 재생한다는 점이 중심이 되지만 주변 식생으로부터 침입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1차 천이와 현저한 차이는 기존 식물군락의 일부가 남아있다는 점, 토양이 이미 형성되고 질소인 등의 영양염이 토양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 잇따라 일어난 천이의 계열을 2차 천이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 원론 2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99번 천이의 진행 원인입니다. 81회 1교시에서 천이의 진행 원인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천이의 진행 원인으로 천이가 계속되는 원인으로는 식물이 불모지에서 들어와 그곳에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식물의 후대는 그곳의 식물군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식물군집에는 공간에 대한 경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환경조건의 변화가 와서 다른 식물군집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군집파란 어떤 식물에 있어서 개체를 증식을 말하며, 즉 모수 아래에 종자가 떨어져 치수가 발생하여 집단을 만들고 때로는 무성적으로 군집화가 진행됩니다. 팡크스 소나무의 국가가 산불이 난 후에 종자를 내는 것도 군집화의 원인이 됩니다. 불모지에 새로 식물이 들어가는 데에는 바람에 의한 종자의 비상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식물의 이동을 보면 번식자 이주, 정착, 경쟁, 환경형성 작용, 안정화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무식물의 환경이 국부적이거나 일반적이건 간에 그곳에 식물이 있게 된 원인은 반드시 부근의 입지에서 식물이 이동된 것으로 이와 같이 이웃에서 식물이 들어와 어떤 위치에 정지한 상태를 일의 이주라고 합니다. 군집화에 대하여 일에는 분산화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일의 정도는 수종의 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동성 수종은 종자가
가볍고 비교적 먼 거리까지 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애로는 자작, 플라타나스, 버드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인 것을 비이동성 수종이라고 말하는데 그 애로 상수리, 밤나무 등이 있습니다. 새로 일해온 식물이 주위 조건에 적응하여 자라난 상태를 그 식물이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토착화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일해온 식물 부근에는 그 후대나 생활력이 비슷한 다른 식물이 일해하여 함께 토착을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집내라고도 합니다. 집내가 좀 더 왕성해지면 일정 지역은 식물의 개체로 충만되고 개체 간의 공간의 경쟁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토착된 식물 중에는 번영하는 것도 있고 또한 멸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식물의 반작용은 식생이 입지해주는 영향을 반작용 또는 환경조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입지 조건은 식생의 기능과 발달에 관여하지만 그 후에는 입지 조건이 식생의 작용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반작용이 곧 천이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지리적 반작용과 기층적 반작용으로 구분됩니다. 식생에 의한 지리적 반작용은 기능적 반작용보다 더 크고 중요성을 지니며 이것은 토양의 형성 및 그 구조, 함수량, 가용성 물질, 토양미생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반작용은 식생의 환경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환경 그 자체를 추이시키는 현상을 말하며 이때 이것을 식생의 환경에 대한 반작용 또는 환경조성작용이라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환경이 어떤 식생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또 출현시키는 현상을 식생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다음 원격작용이란 한 식물의 성분이 환경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다른 식물의 생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인은 임지의 유기물이 제거해야 한 화학성분의 부족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에 첨가되는 화학물질도 문제가 됩니다. 원격작용은 지력이 낮은 곳의 천이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독성이 있는 성분을 내놓음으로써 질화세균과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데 그 결과 질소 요구량이 적은 식물의 경쟁을 도와주게 됩니다. 질화세균을 제한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 암모니아태 질소가 많아지고 따라서 질소를 많이 요구하는 인목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 원론 2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100번 산림천이의 과정입니다. 83회 4교시에서 식생천이 5가지 대립 유형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에 대해 각 천이 단계별로 우점종으로 출현할 수 있는 수종을 2가지씩 제시하면서 천이의 전과정을 설명하고 진행천이의 시작 또는 발달 단계와 성숙 단계에서의 순 군집 생산 그리고 유기물 총량, 종다양성, 양료순환, 공생관계의 변화 또는 크기 등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천이의 개념으로 한 시점에서 생물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다른 생물상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물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전상태로 유도되는 것을 천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산림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산림천이라고 합니다. 천이의 종류를 보면 먼저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곳에 성구식물이 들어와 점차 비교적 안정된 식물 사이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1차 천이라고 합니다. 종결기에 오는 식물군집을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극상군락 또는 극상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몸에서는 임학적으로 고유의 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화재, 폭풍, 병증의 벌치 등으로 말미암아 식물군집의 형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극상 생태계로 변하는데 이것을 시온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식물의 개체에 의해서
도중기부터 종극기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2차 천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천이는 이모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천이니 2차 천이는 각각 1차 식생열 및 2차 식생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차 천이는 자발적 천이지만 2차 천이는 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타발적 천이라고 하며 1차 천이보다 그 속도가 더 빠릅니다. 두 번째로 전진적 천이와 후퇴적 천이를 살펴보면 낮은 단계의 식물군락이 점차로 높은 단계의 군락으로 변화할 경우 이것을 진전적 천이라고 하며 전진적 천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이것을 후퇴적 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야는 해충 또는 인위적인 원인 때문에 후퇴적 천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연상태로 그대로 두면 전진적 천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건생천이와 습생천이를 살펴보면 건생천이는 대표적으로 암석의 표면에서 시작되고 토양 형성의 속도가 곧 천이의 속도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건생 식생열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나타나는 것이 지우류나 선태류인데 이와 같은 식물은 암석을 침식하여 무기물질을 증가시키면 그 후 종자식물이 들어갑니다. 1년생 초류, 2년생 초류 및 다년생 초류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최후의 극상에 도달합니다. 습생천이는 목 또는 연못, 호수와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로서 수중식물, 부유식물, 습지 초류 등의 단계를 거쳐 토지적 조건이 좋아지는데 따라 극상으로 향하는 계열로서 습생, 식생열이라고도 하며 결국에는 모두 중성, 식생군락으로 됩니다. 임업상 중요한 것은 건생천이에 관한 것으로서 항폐 임야의 조림, 특히 사방조림에는 수종의 생태적 특성을 건생천이의 이론과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천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습기와 통기가 될 수 있는 생활장소에서 시작될 경우 이것을 중성천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천이의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습생천이는 빈 영향로에서 부영향로로 가고 그 다음에 수본을 조성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건성천이로 맨땅, 지우류, 선태류에서 초원이 형성되고 초원에서 관목류, 양수림, 호남림에서 최종 음수림의 극상림을 이루게 됩니다. 한림천이의 과정을 살펴보면 나지, 초본류, 소나무림, 상수립 굴참나무림, 신갈, 갈참나무림, 다양한 활엽수림으로 산림천이가 진행됩니다. 산림천이 진행에 따른 생태계 속성 변화를 보면 생태계 총 유기물량이나 질소량 증대, 바이오매스 증가, 성숙한 토양으로 변화가 되고 초기 단순 산림군집에서 복잡하고 성숙한 산림군집으로 변화되어 종 다양성이 증대됩니다. 또한 산림군집 내 이목들의 수고가 증가하고 수용이 커지며 군락의 수직계층 문화가 발달합니다. 또한 직선 먹이 연세에서 망상 먹이 연세로 변화됩니다. 영양염의 순환이 개방에서 폐쇄로 변화됩니다. 총 생산량과 총 호흡량의 비가 1에 가까워집니다. 식물 군집 내 미세기후는 점진적으로 군집 자체 내 성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종 단계의 산림은 직선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수명이 긴 수종들에 의해 우점되면서 안정화됩니다. 이런 안정화된 상태의 산림을 극산림이라고 합니다. 천이 초기 단계에서 개체군의 대치작용이 빠르게 진행되어 몇몇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현상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천이와 생태계의 기능을 살펴보면 천이가 일어나는 동안의 단계에 따라 생태계의 총생산과 호흡 그리고 순생산은 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총생산의 경우
천이의 초기 단계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중간 단계에서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일정해지며 호흡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총 생산과 호흡의 차이는 순생산은 중간 단계에서 최고치를 보이게 됩니다. 한편 생태계가 저장하는 총 생체량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천이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대 수변 지역에서 천이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양분 함량이 높은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양분 순환도 빠르지만 후기로 갈수록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전체적으로 양분 순환도 느려집니다. 특히 천이 초기 단계에서는 생태계 외부, 즉 대기나 암석으로부터 유입되는 양분이 전체 생태계에서 순환되는 양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생태계 외부로 용탈에 의해 손실되는 양분도 많지만 후기로 갈수록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양분의 유입과 용탈은 적고 대신 생태계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양분을 순환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즉 천이 후기 단계에서 대부분의 양분은 토양에서 나무로 흡수되고 다시 나무에서 토양으로 돌아가는 순환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산림천이와 종 다양성을 살펴보면 천이란 시간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방향성 있는 군집구조의 변화를 말하면 전 지구적인 식생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이의 유형에 따라 크게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눌 수 있으며 1차 천이는 안반노드, 모래 언덕과 같은 이전에 군집이 살지 않았던 장소에서 일어나며 안반노드의 경우 토양 생성을 통해서 몇 세기가 걸리기도 합니다. 2차 천이는 산불 또는 식생 제거 등의 교란 후에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생물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2차 천이에서의 식물의 종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로버트 휘테이커에 따르면 초본 단계 후반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관목 단계로 가면서 감소를 보이며 교목 초기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산림이 성숙해 가면서 점점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초지에 관목이 형성된 초기 천이 단계에서는 등줄지, 황조롱이, 고라니 등 개활지 선호종의 서식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천이 중기 및 말기 단계에서 수관층이 형성되면서 산림의 형태를 띠게 되면 흰 넓적다리 붉은지, 하늘 다람쥐, 까막 딱따구리 등 산림성 포유류 및 조류의 서식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학개론 142페이지 그리고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이 유형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구상의 식생령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식생형이라고 할지라도 기후적, 지형적, 토양적 및 시간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산림 생태와 관련된 천이의 과정은 수백 또는 수천 년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 요인과 천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따라 과정상의 변이가 매우 다양하므로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이론이나 방법에 의해 해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 천이의 유형을 바르포 등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으며 천이 유형별 대조를 표에 요약하였습니다. 천이 유형별 대조표는 83회 4교시 식생천이 5가지 대립 유형을 비교하라는 내용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먼저 5가지 유형을 보면 유발지역은 천이 유형이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발 주체에 따라서 자발적, 타발적 천이,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진행천이, 퇴행천이, 진행 방향 형태에 따라서 방향적 천이, 순환적 천이, 그리고 군상천이 원인에 따라서 시차적, 지형적 천이로 5가지 대립 유형이 나타납니다. 식생천이의 5가지 대립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1차 천이와 2차 천이는 천이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생물상에 의하여 구별됩니다.
고등생물상, 산림 또는 초원 등이 존재하지 않던 지역, 즉 암석지, 빙하토, 차구, 호수, 화산폭발에 의해서 새로 생긴 섬 등의 하등식물이 이주 정착하면서 시작되는 천이를 1차 천이라고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식생령은 지각 기질의 생물이 발생하면서 일단 1차 천이를 거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천이가 시작되는 장소의 상태와 관련하여 호수나 수번과 같이 물에서부터 비롯되는 천이를 습성천이라 하고, 암석지나 사고 등의 건조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건성천이라고 하며, 빙하토와 같이 적습한 토양에서 출발한 천이를 중성천이라고 합니다. 습성천이와 건성천이는 기후와 토양의 모재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중성 식생군집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차 천이가 시작되는 장소는 식물 군집이 존재하던 곳이며, 시작점이 외부 교란에 의해서 기존의 식생이 손상되면서부터 되는 것이 1차 천이와 다른 점입니다. 인위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교란에 의하여 훼손된 식생이 원래 자연 상태의 식생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2차 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림 벌채 방치, 산불, 기상재해 등은 산림의 2차 천이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일부의 식물체가 살아남아 있거나 번식자, 종자, 포자, 근계 등을 비교적 쉽게 품을 수 있는 토양이 이미 생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2차 천이의 출발 시점은 1차 천이에 비해 훨씬 앞섭니다. 2차 천이의 초기 단계는 1차 천이의 중간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화산폭발, 모함이 드러나는 심한 산사태, 강한 산불 등과 같이 극심한 교란이 발생하여 토양 또는 기질의 고등식물의 생육 조건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1차 천이적인 양상을 띱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천이 과정이 마무리되는데 1차 천이는 수천 년, 그리고 2차 천이는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타발적 천이를 살펴보면 천이가 진행되면서 한 식물상이 다른 식물상으로 교체되는 원인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미 정착한 식물들은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온도의 극한 상황을 완화시키고 토양에 유기물을 제공하며, 근계는 토양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개선하는 등의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 기존의 식물과는 다른 식물종이 이주할 여지를 만듭니다. 환경 형성 작용을 주도하였던 식물들은 다른 침입 식물종과 경쟁해서 열세에 놓이게 되면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식물상의 환경 형성 작용 자체가 다른 식물종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어 천이가 진행되는 현상을 자발적 천이라고 합니다. 반면 생태계의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식생으로 이루어지면서 천이 진행이 주도될 때를 타발적 천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진행 천이와 퇴행 천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교란이 없는 동안에는 보다 복잡하고 안정된 성숙한 군집으로 유도되어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천이의 진행 방식입니다. 벌채된 산림이 방치되면서 2차 천이를 시작할 경우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주 정착한 식물의 종이 다양해지고 수직적 층화가 생기며 현존 생체량이 증가하는 등 산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은 온건해지는 환경 조건을 바탕으로 점차 복잡하면서 안정되는 징후를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천이를 진행천이라고 합니다. 만일 천이가 이루어지는 양상이 진행천이의 반대방향 성향을 띈다면 이것을 퇴행천이라고 합니다. 퇴행천이를 할 경우에 군집의 속성은 보다 단순하고 획일화된 상태로 향할 것입니다. 퇴행천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진행천이를 방해하는 외부 또는 내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방향성 순환적 천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상이 교체되는
즉 자발적 천위와 진행 천위를 바탕으로 생태계의 발달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천위의 진행 양상을 방향성 천위라고 합니다. 클레멘트가 정립한 천위의 이론, 즉 식생이 없는 상태에서 하등식물로부터 이주해오고 작게는 식물 개체의 교체에서부터 국소적인 변화들이 누적됨으로써 군집 전체의 변화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변화 정도는 둔화되어 천위 마무리 단계인 극상군집에서 이르는 생태천위의 기본 개념은 방향적 천위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극상 산림군집에서 한 그루 거목의 행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를 들면 흰골직경 100cm, 수고 25m, 평균 수감폭이 10m인 노령묘기 영원히 생존하지는 못할 것이고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여 쓰러지면 숲틈이 생기게 됩니다. 상층 인간의 대경목 아래에는 수직적 층하에 의하여 중층 또는 하층 인목들이 생육하고 있으면서 상층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으며 노령맥이 쓰러진 공간은 광선,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조건이 임내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수목에 의하여 공간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부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를 방향적 천위와 비교하여 순환적 천위라고 합니다. 산림군집에서 숲틈천위는 순환적 천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방향적 천위와 순환적 천위의 모시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방향적 천위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단계, 2, 3단계하고 n단계 극상까지 가고 그러면 천위계열이 다시 유지됩니다. 여기서 교란이 발생하면 다시 1단계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차적 천위와 지형적 천위를 살펴보면 산림을 광범위하게 관찰하다 보면 모두 동일한 상관이나 군집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이질적인 임상을 흔히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천위의 관점에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교란이 발생한 시점이나 정도가 달라 2차 천위가 진행되면서 산림이 복구되어 가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경우이고, 예를 들어 한때 침효스림에 있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시작된 2차 천위의 초기 단계에는 자작나무류와 사시나무류가 이주하여 인분을 형성함으로써 모자이크형의 상관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교란의 시점이나 정도가 달라 천위 단계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시차적 천위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산림의 미세 환경의 차이로 말미암아 특정한 입지 조건에서 특정한 천위 양상을 띠는 경우입니다. 남사면과 북사면 또는 계곡과 능선 등의 미세 지형적인 조건이 다르면 이주, 정착하는 수목의 종류나 천위의 진행 속도가 다르게 관찰되는데 이러한 양상을 지형적 천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이 험준하고 굴곡이 심한 산림에서는 이 지형적 천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남서면에는 소나무와 같이 건조한 조건에 잘 적응하고 다량의 광선을 필요로 하는 수목의 구성비율이 높으며 능선에는 신갈나무가 거의 우점하고 있으므로 미세 지형의 위치에 따라 군집의 구조와 성격이 확연히 구별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생태학 2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0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